주변을 보세요. 벽, 천장, 바닥이 보이고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다는 감각이 현실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믿지만 그것들은 단지 해석일 뿐입니다. 뇌가 외부 세계에 대해 가장 잘 추측한 것이죠. 만약 공간이 우리가 거주하는 용기가 아니라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가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면 어떨까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 정말 외부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뇌의 가장 웅장한 환상일까요? 여러분의 현실이 뒤집힐 준비를 하세요. 매일 우리는 침실, 집, 도시, 행성, 은하계와 같은 일련의 중첩된 공간들을 통과합니다. 이 상자 속 상자 모델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정신적인 지도일까요? 우리는 공간이 정말 용기인지 아니면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뇌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불과한지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처럼 우리의 모델은 유용하지만 그것은 영토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3차원 공간 감각이 단지 생물학적 추상화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과학은 명백한 것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발전합니다. 그러니 이 실타래를 풀어봅시다. 공간은 궁극적인 용기일까요? 아니면 궁극적인 이야기일까요? 세상이 저 밖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 바깥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현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눈, 귀, 피부, 코, 그리고 혀는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 감각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뇌가 감각 신호를 해석한 것만을 경험합니다. 마치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처럼 뇌는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조합해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빛, 소리, 촉각 등 모든 것은 정의 신호로 변환되어 뇌에 의해 현실의 모델로 재구성됩니다. 이 신호들은 신경을 따라 이동하며 뇌는 이 복잡한 데이터를 해석해 우리가 보는 세상, 듣는 소리,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모든 경험은 번역이며 두개골 안에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해석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물과 그들의 관계만을 인지할 뿐입니다. 뇌는 주변 환경의 패턴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을 추론합니다. 안에 있다는 느낌은 뇌가 제한된 데이터로부터 도출하는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이며 그 해석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주변의 벽을 보세요. 견고한 장벽처럼 보여 공간을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 벽을 통과합니다. 와이파이 신호는 아예 무시하죠. 전파에게 여러분의 벽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무엇이 경계로 간주되는지는 여러분이 무엇이며 세상을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 개념은 우리의 몸과 감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벽은 여러분에게는 장벽이지만 빛이나 소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 중심적 공간은 우주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조건 지어진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을 측정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몸의 한계와 가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 두 팔을 벌려 재는 폭, 발걸음으로 느끼는 길이,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을 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만듭니다. 크고 작고 가깝고 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상대적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산도 아이에게는 거대하게,
어른에게는 조금 더 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리와 크기는 모두 우리 몸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라 각자의 몸에 맞는 상대적인 척도로 해석됩니다. 개미와 코끼리는 급진적으로 다른 공간에 살지만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미에게는 작은 돌멩이도 산처럼 느껴지고 코끼리에게는 넓은 평야도 한 걸음에 지나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같은 세상이라도 몸이 다르면 전혀 다른 우주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건축, 도구, 심지어 균형 감각까지 모두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자, 문, 계단, 심지어 우리가 걷는 길까지도 모두 인간의 신체 구조와 감각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 몸의 크기와 능력에 맞춰진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쥐였다면 메아리의 3D 지도로 공간을 볼 것이고 어둠 속에서도 소리의 반향으로 세상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쥐에게는 빛보다 소리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두더지였다면 촉각으로 공간을 만들었을 겁니다. 손끝과 피부로 흙의 결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촉각이 곧 두더지의 눈이 되는 셈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은 우리가 가진 몸의 종류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각자의 몸이 다르기에 각자가 느끼는 세상도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생성합니다. 몸이 곧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몸을 바꾸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우주도 바뀝니다. 만약 다른 생물의 몸을 가질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은 개인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의 우주는 여러분만의 몸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몸을 가졌는지에 따라 세상은 무한히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우리의 공간 인식은 거리에 따라 왜곡됩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세부 정보가 풍부하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납작해지고 희미해집니다. 우리 뇌는 깊이를 위해 양안시와 같은 단서를 사용하지만 이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밤하늘은 평평한 돔처럼 보이지만 별들은 광대한 깊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감각적 한계에 맞춰 공간을 단순화하고 편집하며 때로는 왜곡합니다. 우리가 보는 공간은 실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맞춰진 버전입니다. 우리의 시점은 인지된 공간의 구조 자체를 구부립니다. 현실은 우리 마음에 의해 걸러지고 압축되며 때로는 왜곡됩니다. 공간은 다감각적 구성물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균형 감각, 심지어 후각까지 모두 기여합니다. 공을 잡을 때 여러분은 시각, 청각, 촉각을 사용하며 뇌에 의해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각 감각은 공간 지도에 독특한 층을 추가합니다. 멀미처럼 감각들이 불일치할 때 뇌는 상충되는 데이터를 조화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이것은 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때로는 위태롭게 공간 세계를 구축하는지 보여줍니다. 공간은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공간 경험은 감각들의 섬세한 교향곡입니다. 뇌는 원시적인 감각 데이터를 설득력 있는 공간 경험으로 바꾸는 마스터 환술사입니다. 뇌는 틈을 채우고 예측하며 맹점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이음새 없는 세계를 만듭니다. 누군가 기둥 뒤로 걸어갈 때 뇌는 그들의 존재를 정신적 모델 속에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공간은 단순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기대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모델은 강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며 영토 자체가 아닙니다.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은 신경학적 현상이며 아마도 뇌의 가장 큰 속임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궁극적인 환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그것이 곧 비현실적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간은 뇌의 해석일 뿐이지만 그 해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다고 느끼는 것도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는 것도 모두 뇌가 만들어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무대는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현실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을 찢는 고통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와 저기라는 구분, 즉 우리가 공간을 나누어 인식하는 방식은 뇌가 만들어낸 서사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즉 실제로 느끼는 감각과 뇌가 해석하는 공간 사이의 경계에서 살아갑니다. 이 경계는 외부의 광활한 우주 공간과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주의 끝없는 신비를 느끼고 눈을 감고 명상할 때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현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두 세계, 즉 우리가 속한 우주와 그 우주를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을 함께 탐구하는 것입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고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처럼 우리는 바깥과 안쪽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몸이나 감각을 가진 존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합니다. 시각이 없는 사람,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박쥐나 개처럼 특별한 감각을 가진 동물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갑니다. 어떤 존재는 공간 자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심오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공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배우이자 관객이며 감독이자 무대 그 자체입니다. 이 무대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하고 해석하며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갑니다.